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니 국방부가 좀 달라질 건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의 하나로 평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이 최초로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시험 발사는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구체적인 체계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두 나라는 정밀 분석 및 협의를 거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 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동 보조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이 이에 호응해서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입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이러한 시험 발사들은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이며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의 실험과 달리 북한은 이러한 긴장을 높이려는 조치들을 숨기려 했지만은 미국은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적인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며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며 이러한 시험의 자세한 세부 사항을 UN 등에서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주 초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서해에서 정보와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했고 탄도 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내일은 재무부가 북한에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외국의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금년 1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가운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강도 높은 도발을 서슴지 않아 왔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대규모 무력 시위나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점쳐져 오던 일이었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걸러 북한이 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보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고 중동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논의했지만은 처음에는 유감이다, 두 번째는 매우 유감이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이다 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을 뿐 명백한 도발이라며 항의도 못하고 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눈치 보기, 비위 맞추기로만 일관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한반도와 영내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동보조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북한에 이에 호응해서 조속히 대화에 복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이러한 시험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였으며 또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 미국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며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며 이러한 시험의 자세한 세부 사항을 유엔 등에서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까지 불편하게 느껴지던 한미 관계에 다시 협력과 공조, 회상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 산기슭에 눈이 남아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나뭇가지마다 봄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가 비위나 맞추고 굴종적으로 나온다고 평화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호랑이가 떡 하나 준다고 안 잡아먹을 것 같습니까? 떡을 다 뺏기고 나니까 떡장사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동화 같은 게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정은은 남한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새 정부 흔들기와 길들이기에 못된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정치, 사회, 안보의 불안 조성책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뉴스, 각종 루머, 별짓들을 다 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10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전화를 걸어서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 간 긴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 미국과 한국, 우리 경제와 국민들 간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언론, 백악관, 국무부 등 지도급 인사들의 축하와 한미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의 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국민 인사말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과 중국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 그 말과 맥이 닿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두겠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결의에 변화무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